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지난번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이죠. 조민 씨 입학을 취소하면서 발표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를 해드리면서 그 부분이 너무 조민 씨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팩트가 틀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실과 완전히 달라서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조국 전 장관 딸의 성적이 어떤 것이냐, 그 산출 방식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정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하는데 막 점수가 여러 군데가 막 나오고 그래서 꽤 복잡한 듯이 보입니다. 우선 부산대가 발표한 거는 이런 겁니다. 대학 성적은 그러니까 대학 성적이라는 게 고려대 성적을 얘기하는 거죠. 고려대 생명공학부 성적은 지원자 중 3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 씨의 성적이 우수했고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성적은 어떠한 평가 요소로 해서 어떻게 산정을 하고 조민은 몇 등을 했다. 뭐 이게 거기에 상세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학 성적은 지원자 중 3등이다? 3등이라는 얘기가 어딘가에는 나오긴 하는데 대학 성적이 3등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도적인 거짓말이냐 아니면 실수냐. 지금 부산대는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도적인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요거 하나만 딸랑 틀렸다면 우리가 그거는 뭐 실수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민 씨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를 갖고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정경심 교수 판결문은 318쪽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31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전형과 2단계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1단계 전형이 전체적으로 70점, 2단계 전형이 3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100점 만점입니다. 이래서 이제 합격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1단계 전형은 어떠냐? 1단계 전형은 이 안에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성적이 있고 대학 성적이 있고 서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점수가 또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적은 환영의 고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영어 성적은 19.5점. 그래서 1단계 합격자 중에서 4등을 했습니다. 1단계 합격자가 이 총 응시자가 51명인데 1단계 합격자가 30명이죠. 그 중에서 4등을 했다는 것이고요. 영어 성적은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성적이 3등이다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대학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14.02. 이게 30명 중에 24등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생명공학부의 대학 성적은 매우 나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빴죠. 그러니까 30명 중에 24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했죠. 그 다음에 또 서류 평가를 했는데 서류 평가는 15.5점을 맞아서 요거는 30명 중에 19등을 했는데 19등에 동점자가 3명 있었다. 요게 이제 판결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 전형입니다. 영어, 대학 성적, 서류 평가. 요게 1단계 전형이고요. 이렇게 해서 1단계에서 총 63.75점을 맞았습니다. 63.75점. 이게 이제 응시자가 51명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15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만 15등 했다는 거죠. 1단계 점수를 다 합치니까 15등. 그런데 이게 점수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납니다. 1단계 전형에서 보면 1등이 66.47. 그 다음에 꼴찌. 1단계 전형 합격자가 30명이니까 30명에 30등 꼴찌가 62.05점입니다. 그런데 조민 씨는 63.75점입니다. 그러니까 응시자 51명 중에 15등을 했다. 그러니까 30명까지 뽑은 거죠. 그러니까 15등을 한 겁니다. 15등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꼴찌에 더 가까운 겁니다. 30등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점수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뭐
동양대 표창장 위조된 것, 뭐 그다음에 인턴 위조된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결문에 보면 돼 있는데 왜 그러냐? 점수 차이가 워낙 얼마 안 나니까 여기서 뭐 1점 또는 0점 얼마 뭐 이런 정도가 합격과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1단계 전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전형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제가 아까 1단계 전형 3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2단계 전형은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성 영역과 지성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지성 영역이라는 건 뭐냐? 이게 난리지죠, 난리지. 지식. 그 영역인데 이거는 그 전형위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답변을 점수화합니다. 점수화해서 합계를 내는데 전형위원들이 3명이거든요. 이 3명 위원이 지성 영역에서 15점 만점에 14점, 14점, 15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3사람이니까 평균 점수를 내면 14.33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지성 영역만 놓고 보면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에서 지성 영역만 보면 3등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인성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 영역은 봉사활동 경력이나 아니면 사회성, 도덕성 여기에 이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인성 영역. 인성 영역이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람 됨됨이 이런 걸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30명 중에 1등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마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보면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 뭐 도지사 이상,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의 표창장, 그 다음에 뭐 상장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 도지사, 장관 이상 이렇게요. 그런데 보통의 의전원에 입학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민 씨는 그거를 기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점수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었죠. 실제 이 판결문에 보면 이 전형위원이 3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3명의 각각의 이름이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법정 증언을 받는데 이 증언에서 이 3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서류평가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그리고 각종 가짜 인턴 확인서. 그 다음에 이 2단계 전형으로 넘어가면 인성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서류평가에서 30명 중에 19등을 하고 동점자가 3명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51명 중에 19등을 한 거거든요. 51명 중에 19등. 이렇게 됐으니까 꽤 좋은 점수를 받은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 중에, 그러니까 51명 중에 1등을 한 겁니다. 1등. 30명 중에 1등. 1단계 전형을 통과한 사람 중에 1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전형에서 70점, 2단계 전형에서 30점. 그래서 합산 100점 만점이다 그랬는데 그럼 2단계 전형은 또 인성과 지성을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8.66점입니다. 28.66점. 그래서 2단계 전형만 따져보면 30명 중에 3등을 합니다. 아마 부산대가 대학 성적이 3등이다 한 거는 이 부분을 잘못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등이라는 게 2번 나오거든요. 지성 영역에서 30명 중에 3등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성, 지성 합쳐서 30명 중에 3등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단계 전형을 7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2단계 전형은 3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그걸 합쳐서 100점 만점인데 이렇게 돼서 총 그 꼴찌가 그러니까 15명을 뽑는데 15등이 91.3점이고 1등이 94.59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조민 씨는 9등을 합니다. 9등. 그렇죠? 그러니까 15명 안에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9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5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부산대가 얘기한 것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표창장 내용 기록을 했죠. 다
다른 사람은, 다른 지원자들은 오히려 기록을 별로 안 했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조민 씨는 여기에 기록해서 결국은 서류평가와 인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게 이제 전형 의원들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부산대 결과 보면, 발표문 보면 또 공정위 분석 결과는 허위 경력과 위조 표창장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허위 경력과 위조 표창장이 이게 없었다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합격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그 표현을 정면으로 지금 공정위 분석 결과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 씨가 서류 전형을 통과한 건 전적으로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보인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공인 영어 성적은 전체적으로 4등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대학 성적은 24등을 했거든요. 물론 그래도 1단계 전형 통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게 통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이 성적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보면 수상 및 표창 실적, 아까 다른 수험생들은 별로 거기에 적은 게 없는데 여기는 동양대 표창, 총장 표창장,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인턴 경력 이런 걸 다 이제 나열을 해놨고요. 거기에 보면 심지어 판결문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가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다 빼면 무슨 그 해외 인턴 봉사활동 거기에 자문위원을 했다는 거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이다. 뭐 해외 의료 봉사활동 자문위원 한 거, 이거 하나만 남는다. 그거 하나만 가짜가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거로 봐서는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굉장히 조민 씨에 대해서 아주 팩트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부산대 발표문에는 그 대부분을 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부정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대가 왜 이렇게 조민 씨를 이 발표문에까지, 어차피 입학 취소를 해가면서 발표문에까지 이렇게 봐주는 표현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대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저의 분석인데, 그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이죠.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 씨가 사실은 부산대 미술품 같은 거를 기증한 거, 그거 아마 발표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 부산대에 굳이 기증을 했을까? 그거는 본인의 손녀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기 때문일까? 이런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 노한중 교수라는 사람이 또 공부도 못하는 이 조민 씨한테 장학금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계속해서 줍니다. 6학기 연속으로. 나중에는 뭐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학생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장학금을 1, 2학기 정도밖에 안 줬죠? 조민 씨한테만 유독 6학기를 주었다. 이것도 좀 의문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 이 입학 취소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늦춰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교육부가 아니 그거 부산대가 결정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결정을 미루느냐, 이렇게 채근을 하는 바람에 지금 2심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입학 취소를 하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청문회 같은 걸 거쳐서 확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사실상 확정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입학 취소를 늦춰왔을까?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학 취소 발표하는 날 부산대 부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조민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했다. 이건 또 왜 그럴까? 이런 관계를 보면 결국 조국 전 장관 측과 부산대 측은 뭔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강하게 들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수사 결과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부산대의 행동, 부산대 의전원의 행동이 뭔가 수상하다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마 조국 전 장관 측과, 그러니까 그 일가와 부산대와의 특수관계, 이런 것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차차 뭐 드러날 수도 있겠죠. 혹시 뭐 정권이 바뀐다든가 하면 그건 이제 그렇게 맡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성적에 대해서 부산대가 마지막 입학 취소 발표를 하는 그날까지 왜 거짓말을 했는가, 그리고 그거의 진실은 정경심 교수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